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용객이 650여만 명에 이르렀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동대구역 환승센터 공사장에서 바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 건설 노동자 12명이 다쳤습니다. 대구의 한 새마을 금고가 자본금의 약 2배인 130억 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마을 금고 중앙회는 해당 금고에 대해 폐쇄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이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업 분야에서도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고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동대구역 환승센터 공사장에서 건물 바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 12명이 7m 아래로 떨어져 다쳤는데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철골빔이 한쪽으로 기울어 떨어졌고 거푸집 등 공사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1시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공사장 지하 6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바닥을 받치는 철골빔이 하중을 못 이겨 한쪽으로 쓰러졌고 거푸집 역할을 하는 바닥재들이 잇따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2명이 7m 아래 지하 7층으로 떨어졌습니다. 7명은 중상, 5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일부 상판이 하중을 못 이겨서 7층으로 무너진 상황. 이때 위에서 일하시던 작업 인부들께서 같이 추락한 상황입니다. 지하 6, 7층 사이에 설치된 안전망에 걸리면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용접 쪽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완전 다 부서진 게 아니고 브라켓이 이렇게 쳐졌습니다. 쳐짐으로 해가지고 근로자들이 이렇게 슬라이딩된 상태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짓고 있는 복합환승센터는 지하 7층, 지상 9층 건물로 백화점과 테마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은 28%입니다.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을 맡은 하청업체 등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시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 공사장에 대해 공사 중지를 명령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 조치 등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후 공사 재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국가수 조사에서 과실이 드러나면 시공사와 관련 기관에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오늘 개통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대구시 인구의 2배가 넘는 누적 승객 수를 기록하면서 대중교통은 물론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첫 운행을 시작한 도시철도 3호선. 북구 동호동과 수성구 범물동 23.95km를 달리면서 지금까지 650여만 명을 태웠습니다. 하루 평균 탑승객은 6만 5천여 명. 당초 기대했던 8만여 명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개통 100일 성적으로는 다른 시도의 경전철을 압도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은 서문시장역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7,400여 명이 이용해 가장 적은 학정역보다 21대나 많았습니다. 대구의 남북축을 이어주면서 시민들이 이동 편의성이 좋아졌고 서문시장과 대백프라자 등 역 주변 상권도 활성화돼 매출이 15%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지상 9m의 높이에서 대구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 외지인들에게 관광 상품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또 전동차를 광고판으로 활용하고 이벤트 열차도 운용해 수익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승객 수송이 아니라 관광이라든지 테마 열차를 운행을 해서 주된 승객을 높이고 또 부수입으로 전세 열차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난 100일 동안 중대한 결함은 없었지만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에서 크고 작은 결함과 고장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3호선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3호선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도시철도 3호선은 서문시장을 비롯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3호선 개통 100일을 맞아 객차 안에서 장터가 열리는 등 기념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시간을 가세요. 이 시간 자체가 다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달리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객차에 장터가 열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역의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가져나와 판매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서문시장 상인이 나와 건어물과 견과류를 선보였습니다. 승객들은 목적지로 가는 동안 저녁장까지 봐갑니다. 오는데도 불편불만도 없고 너무 좋아요. 또 오늘 또 100일이라고 이거 또 뭐 시장같이 다 뭐 구입은 다 할 거 다 있으니까 고기만 빼고는 다 있어요. 장터는 3호선 객차 1개 편성에 마련돼 7구 경대병원역에서 용지역을 2번 왕복하면서 3시간 반 동안 열렸습니다. 또 3호선 개통 이후 손님이 20-30% 늘어난 서문시장에서는 개통 100일을 맞아 손님들에게 사은품을 나눠주고 공연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10월이나 11월쯤에는 야시장이 열려 손님들이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명품 시장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조금 있으면 야시장이 하반기에 개장을 합니다. 그렇게 개장을 하면은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는 더욱더 저희 서문시장들을 많이 찾아주실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3호선이 지나는 또 다른 시장과 백화점, 마트들도 찾는 손님이 느는 등 3호선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어제 경기도 반월 시화산업단지에서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제안을 받아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건폐율과 허용업종 등의 규제를 풀기로 하는 등 공장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규제를 풀게 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기업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고 지역 균형발전협의체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은 오늘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신암동의 낮 최고 기온이 38.2도까지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영천시 신영면 38.1도, 대구와 포항 36.3도, 구미 35.3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웃돌았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주말과 휴일에도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더위의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이번 주말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불빛 축제에다 오징어 맨손 잡기 체험, 인기 가수 공연도 펼쳐지는데요. 김철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 불빛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빛쇼는 포항 제철소 야경을 배경으로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최근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크로아티아 팀과 한화팀이 밤하늘을 수놓게 됩니다. 불꽃쇼에 현대무용과 아크로바틱 등의 공연 요소도 더해집니다. 구룡포 해수욕장에서는 내일 2차례, 모레 1차례 오징어와 방어 맨손 잡기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한 번에 오징어는 1,500에서 2,000마리, 방어는 20마리가 투입됩니다. 오늘 개막한 영덕 황금은어 축제도 모레까지 50,000변에서 계속됩니다. 은어를 반두를 이용해 잡을 수도, 어린이는 맨손으로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대중음악을 좋아하시면 울진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한울원전이 주관하는 울진 뮤직팜 페스티벌이 오늘 내일 이틀간 엑스포공원 야외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내일은 싸이와 에일리, 엠블랙 등이 출연해 열정과 흥을 선사합니다. 제5회 울진 워터피아 페스티벌도 내일부터 8월 9일까지 염전해변과 연호공원에서 열리는 등 이번 주말 가는 곳마다 축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의 한 새마을 금고가 자본금보다 2배가량 많게 불법 대출을 해줘 폐쇄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담보 가치가 없는 건물도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구시 서구의 한 새마을 금고. 지난 3월 A씨는 천안의 한 상가 건물을 담보로 이곳에서 10억 원을 빌렸습니다. 담보가치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폐가나 다름없는 그 건물은 공인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처음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새마을 금고는 이렇게 담보가치가 없는데도 대출을 해주거나 적정 담보가치보다 5배 정도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법 대출 금액만도 모두 11건에 130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고에서 다 감정을 해야 되는 건데 채무자 감정에 의존을 해갖고 그래갖고 지금 감정서는 있었습니다. 감정서에 의해갖고 대출은 실행된 겁니다. 새마을 금고법에 따르면 이곳의 경우 1인당 14억 원까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도 불법 대출 금액 130억 원 가운데 116억 원은 단 3명에게 대출됐습니다. 담보가치보다 훨씬 많이 대출해준 만큼 최소한 50억 원 정도는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에 나선 새마을 금고 중앙회는 손해금액이 이 금고의 자본금 70억 원에 육박하거나 넘을 수도 있는 만큼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회 차원에서 혹시 이 금고가 나중에 손실 규모가 커서 청산이나 해산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회원 피해는 전혀 없도록 지금 조치를 충분히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 금고 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대출 담당 부장을 파면하는 한편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던 대구 남구청 공무원 김모 씨에 대해 해임이 결정된 가운데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여론을 의식한 과도한 징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방역과 추적관리 실패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떠넘긴 첫 사례라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환자와 환자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인권을 대구시가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 일어난 마을 회관에서 이전에도 음식을 먹고 집단으로 쓰러진 적이 3번이나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농약 사이다 사건이 난 마을에서는 음식물을 먹고 할머니들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장소는 모두 마을 회관이었으며 이번 사건 피해 할머니 일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때 좀 있었어요. 저하고 가을이 맥주에 병원 가서 빼내고 그렇지 뭐. 한 사람도 나고 둘 사람도 나고 그렇지. 매년 할머니 2-3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며칠 만에 회복하자 마을에선 단순 식중독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보건소의 역학조사나 경찰 신고도 없이 흐지부지 마무리된 겁니다. 경찰은 4년 연속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정황의 일이 일어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음독사고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의사들 얘기는 식중독은 음식을 먹고 한 6시간 정도 후에 보통 증세가 나타난다고 그러세요. 그때도 119 와서 싣고 간 경우도 있었어요. 바로 먹고. 경찰은 당시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였지만 시일이 워낙 오래돼 음독사고냐 식중독이냐는 확인하지 못한 채 일단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업 분야에도 드론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산동면 들녘, 무인 항공기 드론이 한창 자라고 있는 벼 위를 저공 비행하며 병충해 방제 농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해 한 번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10여 분. 이 시간 동안 1.2헥타르의 논에 10리터의 농약을 살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이용된 무인 헬기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조종하기도 편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무인 헬리콥터에 비해서 우선 구매 가격이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쌉니다. 또한
요거는 배터리 전동형이기 때문에 엔진형인 무인 헬리콥터에 비해서 유지, 운영이 훨씬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는 드론이 도입되면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전망인데 아직까지는 농약 살포 기능만 갖고 있어 보완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좀 더 개발한다면 파종부터 병충해 방제 또 조사료 파종까지 모든 것을 겸해서 하면 농업 분야에도 상당히 발전이 올 것 같은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지금보다 기능을 보완해 농업의 다양한 분야에 상용화되면 경제성을 바탕으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 경주시가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를 비롯해 국가 원자력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개 지자체는 국가 미래에너지 정책 사업과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등 원자력과 관련한 포괄적인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3월 미래부가 광역지자체를 상대로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의향서를 받은 결과 경북을 비롯한 8개 지자체가 제출했습니다. 대구 백화점이 옛 귀빈 예식장 자리에 아울렛 점포를 개설합니다. 대구 백화점은 현재 아울렛 점포를 짓고 있는 업체인 인성 CNS를 계열사로 편입해서 지하 6층, 지상 8층 규모의 아울렛을 2017년 초에 열기로 했습니다. 대구 백화점은 신세계 백화점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 내년 말 개점하는 만큼 아울렛 점포의 브랜드 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2월 상품 물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일본 업체와 접촉하고 있고 해외 직구 업체 인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부터 11시까지 방송되는 대구 MBC 토론 프로그램 시사톡톡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원인과 문제점,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시 위주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풀이 위주의 단선형 수학교육 시스템과 재기가 불가능한 교육과정, 선행 위주의 사교육, 붕괴된 교육 현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제31회 MBC배 전국 대학 농구대회에서 고려대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이 대회 결승전에서 고려대학교는 연세대학교의 끈질긴 추격을 따돌리고 69대 65로 이겨 이 대회 3년 연속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10년 만에 이 대회 결승에 진출한 연세대는 한때 20점 가까이 벌어졌던 점수차를 4쿼터 막판 석점차까지 따라잡았지만 끝내 역전에 실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칠곡경찰서는 동거녀를 납치하고 감금한 혐의로 44살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7시쯤 금전 문제로 동거녀와 다투다 폭행한 뒤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30여 분간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칠곡에서 성주로 이동하다가 성주경찰서의 검문에 걸려 붙잡혔습니다. 내일 오후 7시 청도 야외음악당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음악회인 개나소나 콘서트가 열립니다. 올해 7번째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는 개그맨 송은이와 김숙의 사회로 진행되고 50인조 오케스트라 공연과 권이나 마야, 신촌블루스 등 다양한 게스트가 출연합니다. 또 애완견을 위한 애견 캠핑장도 운영돼 반려견과 함께 자연 속에서 추억도 만들고 공연도 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경주시는 간포 해양관광단지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마리나항 육성사업 13곳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국비 3,600억 원을 지원받아 간포 해양관광단지를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요트와 크루즈 등 선박시설, 관광호텔, 골프장 등이 갖춰진 복합 해양 레저 리조트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영덕 강구면도 간포단지와 함께 마리나항으로 선정돼 경주와 영덕 해안 지역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도내 23개 시군 간 자동차 관련 체납 지방세 징수 촉탁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도내 어디서든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강제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재헌절 기념식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통해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 의장의 개헌 발언이 정치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입법기간 300명 국회의원 대표의 견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국회가 조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을 비롯한 영남 지역 시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새누리당이 선거법 개정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학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패권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